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특집으로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소아치과 이야기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치아는 어차피 바뀌니까 괜찮겠지 생각하기도 쉽지만요. 막상 충치가 생기거나 치료 이야기를 들으면 고민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유치도 꼭 치료해야 하나? 불소도포는 꼭 필요한가? 어린이도 치실을 사용해야 하는가? 오늘은 이런 질문들을 중심으로요. 우리 아이 치아 건강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이죠. 플러튼 연치과의 박형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은요. 소아치과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이 어차피 빠질 유치인데 꼭 치료해야 합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병원에서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죠. 애들이 이제 이가 나기 시작해서 이제 완전히 영구치로 바뀌는 데까지는 네. 대략적으로 한 10년 연암짓 되는 기간 동안 이제 사용하는 치아일 거예요. 네. 근데 유치라는 게 이제 왜 처음부터 영구치로 나지? 왜? 그러게요. 네. 이건 이제 성장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제 치아라는 게 애들이 아직도 이제 두개골에 이제 그 성장도 있고, 네. 이제 턱의 성장도 있고, 안모의 성장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네네. 근데 영구치는 변하지 않고 그냥 원래 타고난 사이즈 그대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영구치가 바로 나와버리면 공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네네. 그 기간 동안 아마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와, 놀랍네요. 네. 네네. 그래서 치아는 유치는 이제 저작 기능을 담당하는 그 10여 년 동안의 이제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치아고요. 물론 이제 뭐 모두가 다 10년 동안 쓰는 건 아니고 어느 치아는 한 6년, 7년, 어떤 치아는 정말로 10년 이상 이렇게 써야 되는 유치가 있고요. 네. 유치의 기능은 저작 기능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치아 그 다음에 이어질 영구치의 이제 치아의 어떤 가이드 역할도 같이 해줍니다. 예, 우리가 영구치가 사실은 유치를 개수를 따져보면 한 10개 되거든요. 10개요? 네네. 근데 사랑니 빼고 성인 영구치는 28개, 그러니까 한쪽에 10개니까 20개가 되는 거죠, 유치는. 네. 영구치는 28개니까 예. 맞네요. 8개가 없죠. 네. 네. 그렇게 되니까 유치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영구치가 담당하는 부분이 영구치가 어디까지인지를 좀 아시면 이제 어떻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치아를 관리해야 되는지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아마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참 근데 이제 아이들이요 이제 이 유치를 이렇게 관리를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것들이 어차피 이제 다 네. 빠질 거니까. 네네네. 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맞는 말이시기도 하고 어떤 그래요?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이어질 가이드라고 하는 얘기에서 이제 답이 나올 건데요. 앞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6, 7세가 되면은 이제 빠지게 됩니다. 이제 아래 가운데 이부터 빠지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위에 니 빠지고, 네. 이제 송곳니가 나는 때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게 어금니가 빠지기 이제 그 유치 어금니죠. 유치 네. 어금니가 빠지기 바로 직전 아니면 같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요때 이 공간이라든지 치아 크기, 턱뼈의 이런 어떤 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죠. 그거의 크기, 그다음에 시기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가 되지 않으면 치아가 이제 날 때 덧니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네. 그런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니 부분은 너무 충치가 많이 생겨서 애가 너무 아파하고 그래서 일찍 빼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질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가 좀 늦어지게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신경 쪽에 유치도 다 신경이 있으니까요. 그쪽을 통해서 충치균이 감염이 돼서 그 밑으로 이어지는 영구치 근방까지 염증이 퍼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영구치가 형성되는 그 기간 동안에 장애가 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유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군요. 그 영구치와 함께. 네, 바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이가 영구치가 날 때는 유치의 뿌리가 녹으면서 대부분은 유치보다 약간 뒤쪽에 이제 영구치가 위치한데요. 그래서 뒷부분부터 녹여 들어오면서 그 가이드 길을 따라서 영구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빨리 빠지면 그게 다 뼈로 다 차다 보니까 이게 나오려고 하는 시간 동안에 가이드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를 거고요. 패스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뼈가 이제 녹으면서 올라와야 되다 보니까 이게 유치가 있을 때보다 시기가 훨씬 더 길어지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아니 앞니가 흔들려서 뽑았는데 왜 영구치가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네. 이만큼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네. 뭐 안 2년 나와요. 동안 앞니가 그냥 있는 앞니 없이 있는 친구들도 봤거든요. 저도. 네네네.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보면은 치아의 이제 위치, 영구치의 이제 위치가 조금 벗어나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길을 못 따라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은 좀 늦게 나오게 되는 네, 그런 일이 생기고 또 어금니 유치의 경우는 조금 특별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저는 이 부분들 때문에 꼭 뭐 충치가 생긴다 그러면은 꼭 치료를 받으시고 치아가 좀 제 크기 건강한 상태대로 이제 자연스럽게 유치가 탈락이 될 때까지는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영구치가 사실은 유치를 안 바꾸고 나오는 영구치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게 말씀이시죠? 영구치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한쪽 악당 10개씩 있다 그랬죠. 네네. 근데 성인 치아들 다 영구치를 하면 사랑니 빼고 28개라 그랬죠. 네. 12개씩, 아니 14개씩. 2개의 어금니 부분이 거기에는 유치가 없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게 네. 이제 어금니예요. 네. 6세 구치라 그래서 이제 6살, 만으로 6살이 될 때 나오는 어금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이 중에 사랑니 빼고 두 번째 이하 네. 치아. 네. 그 치아가 이제 first molar 그래서 제1대구치 그래서 어금니의 첫 번째 어금니가 큰 어금니라는 얘기고 네. 그 어금니는 유치가 탈락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유치의 뒤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마치 이제 사랑니처럼 네. 네. 예, 그렇게 나는 치아가 있는데 이 치아가 올라올 때 앞에 유치가 이제 충치로 인해 가지고 좀 좁아졌다든지 네. 그래서 그 뒤에 부분이 상실이 되거나 아니면 앞에 부분이 상실이 됐는데 이게 치료 없이 지내면 치아는 앞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 밑쪽에 있는 영구치가 나올 수 있는 그 공간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유치는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유치의 어금니는요. 그 밑에 있는 작은 어금니 네. 우리 큰 어금니 앞에 있는 작은 어금니들 있죠. 송곳니랑 그 사이에. 그게 네. 이제 유치의 어금니 밑에서 올라오는 치아인데요. 네. 실제 폭경을 재보면 유치가 더 큽니다. 그래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올 때는 이가 덧니가 될 소지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 충치가 생겨서 이 폭이 줄어들면 이가 이제 덧니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 이유는 우리 앞니가 유치는 작잖아요. 네. 그리고 영구치는 크거든요. 예. 보통 그 크기의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어금니에 있는 유치의 크기가 그 밑에 있는 영구치의 크기보다 더 크게 돼 있는 거거든요. 놀랍네요. 네네.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네. 와. 왜 그렇게 만들어 놓는지가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그 이유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타고난 그 부분을 잘 유지를 해주는 게 네. 그 이어서 나오는 영구치들을 가이드를 잘 해주고 이제 이 공간이 충분하다면 교정이 필요 없는 그렇네요. 이제 치아 배열을 이제 자연스럽게 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지고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치료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했을 네네. 때 첫 번째 이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유치는 영구치를 가이드해 주는 거다. 네. 근데- 너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치료를 좀 해주고 있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 이제 앞니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앞니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빨리 빠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충치가 옆에 조금 거뭇거뭇 생기고 노릇노릇하게 생겨도 이 부분이 좀 기다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이제 앞니의 경우에 있어서는 뿌리 부분만 잘 유지가 되면 이제 그 이어서 나는 치아들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또 신경까지 갈 정도로 충치가 많이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영구치에 형성되고 오는 부분들에 어떤 경우에는 좀 더 빨리 올라오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 사이가 너무 이제 저항감이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정도 단계가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치료를 하든지 치료하는 것보다는 발치를 하고 좀 더 기다리는 거를 더 선호할지 이제 이런 거는 결정을 이제 치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네.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치료가 꼭 필요한 부분은 저는 이제 어금니 쪽에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2배 이상 쓰게 되고요. 기간도.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가 배열되는 공간 유지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어금니 쪽 부분만큼은 잘 관리를 해주시고 치료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빠지고 그냥 새 이가 나는 거니까 그냥 새로 갈아 낀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연구치를 봤는데 그게 아니라 가이드가 있고 네. 정말 이 공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를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원장님 그러면은요 이제 부모님들이 또 진료실에서 이제 크라운을 씌우는 네. 거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좀 당황하시거나 어차피 그러니까 또 같은 얘기지만 빠질 건데 거기다 또 이렇게 씌워야 되나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것도 이렇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 좀 필요할 수 있겠네요. 네네 공간 유지 때문에 주로 하고요. 네. 앞니는 뭐 아무래도 미용적인 거니까요. 예, 앞니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 저는 항상 미용은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시기에 보기 싫어서 뭔가 예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거는 얼마 안 있으면 남은 기간이 얼마 안 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있다가 이제 영구치가 잘 나오도록만 해주면은 좋겠다 그러면은 앞니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하셔도 그렇게 큰 영향이 없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하지만 어금니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유지가 이제 이미 이제 보통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충치가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이 이하고 이 사이에서 생깁니다. 그래요? 유치에서. 네. 위에서 썩는 경우도 뭐 애들이 양치를 잘 안 하면 그렇겠지만 유치는 영구치에 비해 가지고 이 미네랄 정도가 많이 낮아요. 그래서 이제 충치균이 똑같은 이건 어른한테도 똑같은 충치균 플라그에서 오는 충치균이 산을 만들어냈을 때 유치 부분이 훨씬 더 빨리 삭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애들은 양치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러는데 치실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충치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충치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치아의 폭경이 좁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앞 뒤의 너비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을 잘 유지해야 이제 그 밑에 나오는 영구치, 영구치가? 앞니에서 쪽에서 이제 나는 영구치가 이렇게 성장과 함께 벌어지면서 그 공간을 따라서 배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의 폭경이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있는 치아, 두 번째 있는 치아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영구치 빼고 유치 쪽에 제일 끝에 있는 치아,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치아. 네. 그게 이제 애들 송곳니 바로 뒤에 치아 2개인데요. 그 치아들만큼은 저는 이제 이게 좀 좁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가 이제 그 안에 이제 보통은 이제 크라운을 해주는 경우는 안에 신경 치료를 했을 때예요. 예, 애들도 이제 신경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신경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상태를 보면 치아의 폭경이 좁아지는 그리고 그냥 떼우는 것만으로는 이거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파절도 일어나기 쉽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 경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이렇게 크라운을 해주는데 네. 어차피 바꿔주는 치아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처럼 그런 영구적
이제 좀 더 그런 크라운 재료를 쓰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보통 그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겁니다. 이제 그런 메탈 크라운들인데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만 맞춰가지고 폭격만 유지하도록 네. 해주기 위해서 이제 애들 크라운을 해주는 게 네. 그렇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뭐 신미적으로 예쁘게 한다고 이제 막 치아 색깔 나는 걸로 네. 뭐 한다든지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아니고. 않나 싶은데요. 아. 적어도 이제 그 폭경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네. 그래서 비용도 뭐 어른들에 비해서는 크라운에 비해서는 그렇게 저렴하고. 저렴하고요. 네. 어차피 탈락되는 몇 년 동안 음.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의 이유가 이겁니다라고 이해하시면 아. 됩니다. 폭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게 이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끝에 유치 뒤에 나오는 영구치의 위치를 홀드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 부분이 이 폭경이 줄어들면은 그 치아가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 나오거든요. 네. 쓰러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송곳니가 약간 삐뚤어 나온다든지 이런 일도 생기기도 하고 네.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작은 어금니의 위치가 이렇게 좀 틀어지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나타나는 거죠. 네. 와, 이거 정말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공간 유지를 위해서는 또 그런 치료도 반드시 필요하다. 네. 네. 그런데요, 원장님, 크라운을 씌웠는데 그 안에 이가 부서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있습니다. 완전히 썩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잡아줄 수 있는 그 크라운을 잡아줄 수 있는 자기의 건강한 치아의 양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재발을 해서 충치가 이게 완전히 정확하게 맞춰서 할 수가 없거든요. 네. 크라운이. 네.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거기에 딱 끼우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충치가 다시 재발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찍 조기 탈락을 시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약간의 이제 교정 장치 같은 뺐다 뺐다 하는 건데요. 이제 그런 보통 이제 영어로는 스페이스 메인테이너, 그래서 공간 유지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껴서 이제 그 영구치가 밑에서 올라오기 전까지 이제 그 뒤에 있는 큰 어금니의 네. 위치를 그대로 홀드를 해주는 아. 그런 거를 하나 만들어서 애들이 습관적으로 좀 끼울 끼도록 수 하면 네. 그 공간이 좀 유지될 수 있죠. 아. 네, 이거를 뭐 늘 끼는 건 아니고 뭐 밤에 잘 때만 낀다든지 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평상시에 불편감을 좀 없애든지 아니면 낮에 이제만 주로 이제 잘 끼고 있고 네.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아. 그 이를 빼게 되는 이제 소아치과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교정 선생님이나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네. 그런 거는 그쪽에서 이제 장치를 만들어서 쓰게 되는 거니까요. 하시면 네. 원장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예방이 너무 더 중요할 것 같고 네, 네. 이제 이를 잘 생활 습관에서 이제 잘 닦는 법을 배워야 네. 될 텐데 네.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치실을 사용하는 거를 봤어요. 네, 네. 근데 한국 아이들 중에서는 제가 치실 사용하는 거를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치실 사용하는 거가 좋은 건지. 그럼요. 네. 그럼요. 치실은 칫솔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라그, 즉 치태, 박테리아, 그 침착물 이거를 없애는 도구 중에 하나거든요. 네. 왜냐하면 칫솔만으로 다 제거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뭐 다 잘 알다시피 칫솔로 아무리 닦을 수 있는 전체 면적을 보면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하고 이 사이는 칫솔이 전혀 작용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실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치간 칫솔을 사용한다든지 뭔가 치아와 치아 사이에 치아 표면을 닦아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아까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어린 아이들에서 가장 충치가 많이 생기는 쪽을 보면 이하고 이 사이예요. 앞니도 네네. 그렇고 네. 어금니도 그렇고 그 이유는 그쪽 부분을 안 닦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안 닦였을 때 충치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은 성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치실 사용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는 게 이제 치과 의사들의 입장이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이유에서도 권장을 하는데 아마 지금 우리 한국 애들이 치실을 사용을 잘 안 한다는 거는 부모님 탓일 거예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뭐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제가 치실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제가 치과대학 갔을 때였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전혀 치실이 뭔지도 몰랐어요.
네. 네네. 본 적도 없고. 네. 그러니까- 저는 영화에서 봤습니다. 아, 영화에서도 있었죠. 네네네. 예, 저도 그랬던 것 같기도 네네. 하고요. 네. 이게 뭐지? 어. 이러면서도 본 적도 있었던 거. 아, 이게 치실이구나. 네. 그게 다 대학 때 있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도 치실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됐고 네. 그거를 당신들의 이제 그 자녀들인 저희 세대들한테도 이제 물려주질 못했고 네. 저조차도 대학 가서 그거를 보고 그렇게 본 게 다 성인이 돼서 접하게 된 거다 보니까 또 그 전부터 익숙지가 않고 중요성도 모르고 네. 이런 상황이 아이들한테 대물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애들한테 이제 치실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매일 이제 강조를 하고 이거는 본을 보여야 항상 애들은 따라하게 돼 있어요. 네, 엄마 아빠도 그렇죠. 안 하면서 왜 우리 보고 하라 그래? 뭐 이러면 좀 민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이 해보자. 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같이 네. 해보자. 네. 이렇게 이제 놀이처럼 시작해가지고 하다 보면 네. 이제 좋은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특히 애들은 좀 더 그 습관을 빨리 받아들이거든요. 네. 적어도 한 두세 달을 매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이거를 안 하는 게 조금은 좀 어색하는 상황까지도 가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성인이 되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치실 사용하는 거를 늘 그냥 가르치셨어요? 네네. 네. 늘 하는 건가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양치하고 이제 그 치실 들고 네. 이게 이제 보통 안 하면 마치 이를 안 닦은 것 것처럼. 같고 예 그렇게 여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그걸 하고 10대들한테도 사실은 영구치도 바로 나고 난 다음에서부터 한 20, 30대가 되는 30대 좀 전까지는 이 치아의 미네랄 양이 적습니다. 이 치아의 미네랄은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 만들어지나요? 뭐 칼슘이나 네. 이런 게 침착이 되는 거거든요. 아. 굉장히 그런 부분으로 해서 표면이 점점 단단해지는데 이 부분이 10대 때는 좀 약하기 때문에 네. 충치가 잘 생기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습관적으로 치실을 많이 사용하는 거를 하다 보면 네. 잇몸 건강에도 좋고 충치의 예방도 효과가 네. 아주 좋고 아. 그렇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그동안 치실을 안 해보셨던 부모님들께서 이제 마트에 가서 하나 사신다면은 네네. 보통 이렇게 일회용으로 된 거 하나씩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네. 실같이 이렇게 끊어서 쓰는 것도 있는데 네네. 어떤 게 좋을까요? 누구든지 본인의 손에 편하고 익숙해질 수 있는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은 네. 아무래도 손가락에 감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하는 거야 하는 부분들 어른들도 조금은 힘들거든요. 익숙해지기 전까지. 네. 이제 그거는 좀 더 컸을 때 이제 이런 방법으로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네. 사실은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자기가 이제 강도라든지 뭐 이런 이렇게 치아를 약간 감아줘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자유자재로 좀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습관을 기르는 게 먼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손에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잡아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활처럼 조그만 네, 맞아요. 치실이 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게 애들한테 사용하기도 편하고 그냥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익숙해지기가 쉽거든요. 네. 이제 그거부터 시작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한 봉다리에 뭐 한 2, 3불 뭐 맞아요.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좀 시작을 하도록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해주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가족끼리 다 같이 한번 좀 그렇게 해보시면 너무 좋겠네요. 원장님 그러면은요 이제 아이들이 네. 이제 치과에 가서 이제 좀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될 네, 텐데 언제부터 이렇게 좀 받으면 좋고 또 몇 개월 단위로 이렇게 또 받으면 좋을까요? 뭐 어른들처럼 6개월 단위고요. 네네. 기간은 보통은 저는 많이 권하는 게 아이들이 협조가 이루어지는 나이 보통 한 5, 6세 정도 되고 만으로 6세 정도 되면 영구치가 나오니까요. 네. 그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애들을 네. 좀 그 치과를 해서 이제 필요하면 이제 실런트라고 네네. 이제 구치가 그냥 나오는데 이게 우리 그러니까 앞니 빼놓고요. 어금니 쪽에선 가장 먼저 나오는 치아이기 때문에 충치 유발률의 1등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깊게 있다 보고 그다음에 그렇죠. 먼저
나온 치아다 보니까 외부의 치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물질에 노출이 가장 먼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바로 나오자마자를 치아의 구조를 보면 위에 골짜기라든지 이런 게 아주 선명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칫솔의 모의 두께보다 훨씬 가늘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여기가 플렉이 잘 안 닦이면 여기서부터 이제 충치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뭘로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죠. 네. 이제 그거를 실런트라고 실런트.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요거를 좀 해주시면 그 표면에서 이의 사이사이를 충치를 막는 거는 치실밖에 없고요. 네. 위쪽에서 생기는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실런트라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네. 뭐 이루면 이룰수록 유치가 다 나오면 한 번쯤은 데리고 가서 잘 정기 문제가 검진을. 없는지 네. 그다음에 이제 연구치가 나오는 혼합치열기가 되면 한 번씩 한 뭐 9세에서 한 10세 이 정도 요 정도 아니면 그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밑에 연구치들이 잘 형성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아일 때 네. 아래 앞니부터 이제 나오거든요. 앞니가 이제 먼저 나와서 이제 앞니들이 이제 빨리 썩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 꼭 이제 거즈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머님들이 좀 이렇게 좀 잘 닦아서 그 치태가 끼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네. 젖병 물고 자면 네. 이가 그냥 사가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애들 젖병 물고 공갈젖 뭐 요런 꼭지 같은 거나 이제 물릴 정도나 되고요. 젖병 같은 거 물려서 재우지 않도록 주의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자녀들의 소아 치과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원장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